네, 반갑습니다. 아우레올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폰 12 프로를 산지 벌써 지금 오늘이 12일째예요. 아이폰 12 프로를 쓴지 이제 12일째인데 뭐 대략 한 열흘쯤 사용했다고 보고 이제 제가 사용 후기를 쭉 한번 드릴까 해요. 제가 원래 뭐 폰을 뭐 한 10개쯤 쓰고 있는데 실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건 바로 이 아이폰 10, 아이폰 10을 제가 3년 정도 썼어요. 아이폰 10 실버거든요. 실버 64기가고요. 리퍼를 한번 받았었어요. 리퍼를 한번 받았었고, 약 한 3년 정도 썼습니다. 3년 정도 썼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부족한 감은 없어요. 잘 쓰고 있었고, 현재도 서브폰으로 잘 사용 중입니다. 자, 지금 이제 11 프로, 요건 128기가고요. 128기가고, 이제 쓴지 열흘쯤 됐고요. 색상은 실버. 12 프로. 제가 혹시나 실수로라도 11 프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12입니다. 12 프로고. 자, 솔직히 사고 나서 좀 후회했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우선 배터리. 뭐 초기 인덱싱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11, 그러니까 11이 나왔을 때만 해도 배터리 용량이 커졌다. 배터리가 오래 간다 해서 상당히 이제 반응이 좋았는데, 12는 뭐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유튜브 리뷰를 봐도 그렇고 배터리가 오래 가질 않아요.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습니다. 실제 제 아이폰 10도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체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배터리였거든요. 지금 제가 아이패드도 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이패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제가 총 아이패드가 4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패드가 예전과 달리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따라요. 굉장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서도 배터리를 오래 유지했던 아이패드가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요. 배터리가 쭉쭉 녹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아이폰 10도 마찬가지예요. 두잖아요? 그냥 배터리가 녹아요. 완전. 뭐 대략 제가 정확히 측정해 본 건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치했을 때 못해도 20%에서 30%가 그냥 닳습니다. 대기 모드에서 말이죠. 아이폰 10이.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많이 딸진 않지만, 자, 실제로 제가 아이폰 12 프로를 쓰면서도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따라요. 아이폰 10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빨리 따라요. 그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대기 모드에서, 사실 애플 제품들이 대기 모드에서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하지만 최근 들어선 안드로이드 폰들이 대기 모드에서 배터리가 잘 버텨지고 오히려 애플 제품들, 아이폰이 대기 모드에서 배터리가 빨리 따라요. 그래서 배터리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보통 아이폰은 한번 충전해서 밖에 나가면 충전할 일이 더 없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아이폰을 들고 밖에 나가면 충전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해야 돼요. 불안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딸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항상 완충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조금만 사용해도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또한 지금 또 단점을 뽑자면 우선 성능. 이게 지금 아이폰 10입니다. 약 3년 전에 나온 모델인데 솔직히 속도, 퍼포먼스에 있어서 속도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어요. 속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새 폰을 쓰면 빠릿빠릿하다, 좋다 이런 거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디스플레이만 해도 품질이 별로 달라졌다고 느끼기가 힘듭니다. 배터리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품질도 그렇고 퍼포먼스, 속도적인 면에서도 아이폰 10과 12 프로가 속도 차이가 거의 느껴지질 않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3년 전 제품이니까요. 또한 추가된 기능이라 해봤자 별거 없어요. 오히려 더 빠지기만 했죠. 충전기가 빠졌으니까. 이어폰도 빠졌고요. 뭐 솔직히 이어폰 별로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충전기 별로 좋은 충전기도 아니었지만 그마저도 빼버렸어요. 과연 이게 제가 135만원이나 주고 살 스마트폰이라 볼 수 있는가? 이게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폰이라는 거. 아이폰이라는 장점. 그거 하나가 다입니다. 근데 아이폰도 예전 아이폰 같지가 않아요. 과연 우리가 이걸 135만원이나 주고 5G로 개통해서 쓸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저는 아이폰 10을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는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배터리 그리고 느린 퍼포먼스, 그런 점. 아무튼 또 디스플레이, 그죠? 디스플레이도 별로 좋아진 게 없어요. 차라리 뭐 주사율이 좀 더 높아졌다면, 120으로 높아졌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것도 굳이 넣어봤자 배터리만 빨리 딸 뿐이지 그렇게까지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 또 뭐 혁신적인 것도 없죠. 뭐 카메라도 그다지 달라진 건 모르겠어요. 뭐 야간샷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찍을 때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후보정 작업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주는데, 셔터를 누르고 그걸 기다리는 것도 솔직히 짜증나고요. 야간샷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3초 정도 대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이 야간샷이 사실 좋아진 게 아니라 후보정 작업, 이미지 프로세싱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후보정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아진 거기 때문에 실제 결과물이 좋기는 해요. 하지만 찍는 과정이 그다지 만족스럽지도 않고 불편하기만 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드웨어 성능을 그렇게 올리기가 힘들었던 걸까? 그것도 좀 실망스럽고. 하지만 제가 가장 만족하는 거 하나. 제가 11은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 리뷰에도 이건 안 나오더라고요. 11 관련해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전면 카메라가 그 4K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원하던 기능이 그거예요. 전면 카메라.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가 아니죠. 후면 카메라가 아니고 전면 카메라에서 4K 60프레임을 지원하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글씨가 보이시죠? 4K 60프레임을 지원해요. 전면 카메라에서 4K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그 기능을 가장 원했어요. 뭐 11에서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가장 원하던 거였기 때문에 뭐 12부터 됐든 11부터 됐든 요것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스펙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제가 아이폰을 쓰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4K 60프레임 기능 때문이었거든요. 4K 60프레임을 시간 제한 없이 용량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겐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제가 주로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만족하는 기능 중 하나가 스피커. 전면 스피커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전면 스피커가 아니고 이제 스피커. 아이폰, 제가 원래 스마트폰으로는 주로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주로 듣거든요. 이렇게 헤드폰으로 주로 듣기 때문에 사실 스피커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스피커를 해봤자 뭐 굳이 벨소리를 들을 일 외에는 거의 스피커를 쓸 일이 없는데, 스피커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말 이게 이렇게 바로 느낄 정도로. 뭐 지금 이렇게 뭐랄까, 유튜브 상으로, 솔직히 유튜브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유튜브 상으로 음질 비교샷이라고 올라와요. 리뷰를 보면 그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녹음 환경도 그렇고 그 컨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음향 장비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음향을 비교하고 느낀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두 개 틀어놓고 비교한다 한들 그게 느껴질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들려드릴게요. 과연 스피커가 달라진 게 지금 이 유튜브 콘텐츠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X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의 스피커입니다. 자,
자, 지금 음원 자체가 제가 저작권 없는 음악을 쓰기 위해서 음질이 좀 떨어지는 음악을 틀었는데요. 솔직히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충분히 소리가 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음원 자체가 원래 좀 음질이 떨어지는 음원이라서 비교가 조금 힘든데, 실제 지금 볼륨은 둘 다 최대치입니다. 볼륨은 최대 맥스치로 해놓은 상태로 재생을 한 건데요.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여타 뭐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스피커가 딱히 뭐 그런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해요.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하지만 12 프로부터는 소리 자체가 굉장히 힘이 실려 있습니다. 소리가 좀 시원시원하다고 해야 되나요? 스마트폰의 스피커답지 않은 좀 시원시원한 소리를 내줘요. 좀 더 힘이 실려 있어요. 힘이. 해상력은 유지하면서 그 원래의 해상력은 유지하면서 굉장히 힘이 실려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기능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밖에서나 뭐 어디서든 스피커를 틀어놓으면 옆에 있는 분들께 피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피커는 절대 쓰지 않는 편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보든 간에요.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이제 볼륨을 줄여놓고 그렇게 조용히 듣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 스피커를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스마트폰 스피커를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스피커가 여타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굉장히 소리가 좋아졌어요. 눈여겨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바로 느껴질 정도로.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폰 12 프로에 대해서 이제 열흘간 사용해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뭐 장단점은 대략 제가 느낀 것, 그리고 제 사용 그 패턴에 따라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게 그렇고요. 그리고 또 느낀 게 그립감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게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옆에 각이 져 있잖아요.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 둥그스름한 이 아이폰 10에 비해서 그립감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립감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건 조금 아쉬워요. 그립감은 아이폰 10이 좋습니다. 그립감 아이폰 10이 좋고, 요거는 그립감이 각이 져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 크기가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보세요. 아이폰 11 프로가 크기가 11 자꾸 헷갈리네. 12 아이폰 12 프로가 보시면은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크기가 더 커요. 휴대폰 크기 자체가 12 프로가 또 커요. 저는 10이랑 12 프로가 크기가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교해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12 프로가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그렇죠. 별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커졌다는 게 이것도 나름 장점인 것 같아요. 뭐 10도 나쁜 크기는 아니었지만 미세하게 조금 더 커지니까 그에 따른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느꼈던 장점, 단점들을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아이폰 12 프로 이렇게 제가 써보고 느낀 건데, 굳이 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애플의 혁신이 보이질 않아요. 혁신은 없고 어떻게든 마진만 더 남기겠다는 그런 의지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딱히 더 나아진 기능도 없어 보이고요. 더 나아진 기능도 없고 성능도 없고, 그리고 구성품을 더 빼버리는 이런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아이폰을 쓸 필요가 있을까? 과연 135만원이나 이걸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차라리 제가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는 이 샤오미 홍미노트 9S, 이게 30만원도 안 해요. 30만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살 돈으로 이거 4개 삽니다. 이거 4개 사고도 돈이 남아요. 이게 30만원도 안 하니까. 이거 135만원인데 이거 하나 팔면 이거 4대 사고 돈이 남습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홍미노트 9S를 살 거예요. 차라리 이게 더 낫죠. 아이폰이 아니고 어쨌거나 뭐
아이폰 어차피 가성비를 논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오로지 성능만 보고 사는 건데, 어쨌거나 저는 아이폰 사시는 걸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저도 차라리 그냥 10을 쓸 걸 그랬어요. 어쨌거나 이상으로 아이폰 12 프로 열흘 사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